안녕하세요. 수일여자중학교 교사 오윤주입니다. 지금부터 국어 수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 수업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중학교 국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중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문학 활동을 한다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수업 설계의 핵심은 공감과 소통이라는 인성 덕목을 문학 수업과 통합한 것입니다. 문학은 예술로서의 심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미적인 향유로서 문학을 즐기면서 우리는 문학작품 속 타자의 감정에 이입하며 삶에 대해 새로이 질문을 던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윤리적 차원에서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존재의 변화는 공감을 바탕으로 한 소통을 통해 더욱 심화되고 확장됩니다. 다른 이의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을 경청하여 듣고 서로 의견을 섞어가며 공통의 감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타자에 대한 공감의 능력을 키워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업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학이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 행위임을 안다. 문학작품을 심미적으로 체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 이 수업은 전체 2차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만남, 소통, 내면화로 문학작품을 통해 공감적 소통을 이루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시는 텍스트와 학습자의 만남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2차 시는 질문으로 소설을 읽는 이해의 과정과 이를 서로 공감적으로 소통하며 깊이 있는 만남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는 소설을 읽고 난 후 자신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세상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수업 안내 영상은 실제 수업을 축약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본 지도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차 시 수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차 시 수업의 학습 목표는 학습자가 텍스트의 아름다움과 잘 만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먼저 생각 열기에서는 다양한 사진 이미지를 제시하며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언제 아름답다고 느끼는지를 학생들에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적이고 부드러운 수업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불리는 모나리자의 모습이나 아름다운 꽃의 사진 등을 통해 아름다움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진들을 찾아 제시해 보여주고 아름다움의 의미나 범주가 다양할 수 있음을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소설 작품을 통해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인물들의 마음과 생각에 공감하고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비판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나의 삶과 연결도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이 소설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특성을 지닙니다. 또한 이런 아름다움을 잘 느낄 수 있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인성적, 도덕적 가치애로 보다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학습 활동입니다. 내 마음을 움직인 이 한 장면 활동은 학생들이 소설 자전거 도둑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2차 시분으로 구성되었으므로 학생들이 소설을 직접 읽는 시간은 이전 차 시에 진행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습자들은 독서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수업 시간에 함께 몰입하여 텍스트를 읽도록 함으로써 읽기 경험의 전범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소설 자전거 도둑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흥미를 느낀 부분들이나 오래 눈길이 머물렀던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장면 중 하나를 골라 그림으로 그려보고 이 장면을 고른 이유를 간단히 써보도록 합니다. 다음에는 각자 그린 그림을 칠판에 붙여보고 각 모둠에서 한 명씩 나와서 그림들을 소설의 전개 순서에 따라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설 속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인상 깊은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음을 교사가 안내해 줍니다.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또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혹은 인물의 경험이 잘 느껴져서 등 몇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며 교사가 시범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인상 깊은 장면을 그릴 때에는 교과서의 사파를 그대로 따라 그리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떠오른 장면을 상상하여 그리도록 지도합니다. 활동지가 아니라 A4의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실력보다는 상상하는 힘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학습자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장려합니다. 전체 공유를 위한 그림이므로 연필로 그리기보다는 펜을 사용하여 선명하게 잘 보이도록 합니다. 부분적으로 색감을 주면 심리적 체험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배경까지 꼼꼼하게 칠하는 등 너무 많은 시간을 투여하지는 않도록 안내합니다. 다음에는 그림이 붙은 순서에 따라 자신이 고른 장면을 낭독해 보도록 합니다. 낭독한 후에는 왜 그 장면이 인상 깊었는지 말해 보도록 합니다. 수업 시간에 한계가 있으므로 낭독 분량은 2문장 이상 반쪽 이하로 조절하도록 합니다. 문학작품의 질감을 학습자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리적 체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낭독을 통해 소설을 더 깊게 체험해 볼 수 있음을 학습자들에게 안내합니다. 또한 다른 이의 낭독을 경청하는 분위기 속에서 참여한 학습자들이 주인공으로서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낭독할 때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하여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같은 부분을 고른 학습자가 많을 때에는 한 학습자가 낭독하도록 하고 그 부분을 고른 이유를 다른 학습자들이 간단히 말해보도록 합니다. 학급당 인원수가 적다면 모든 학습자가 낭독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인원이 많거나 시간이 부족할 때에는 낭독의 분량을 좀 더 짧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희망하는 학습자가 낭독하도록 하거나 모둠별로 한 사람씩 뽑아 낭독하도록 하는 등으로 조정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정리 단계입니다. 학생들이 수업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돌아보도록 안내합니다. 특히 이 소설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꼈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랬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차시 예고 및 과제 제시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전거 도둑에 대해 질문을 만들고 이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 예정임을 예고합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 학생들이 느꼈던 마음과 생각들을 좀 더 분석해보고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임을 안내합니다. 모르는 단어 등은 미리 찾아오도록 하여 학생들이 텍스트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1차 시 수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기존의 문학 수업을 부정하고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왜곡되고 축소되어 온 문학교육의 본질을 인성교육에 부합하도록 재조명하고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인성융합교육으로서의 문학 수업이 지향하는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문학교육은 나와 타자 사이의 벽을 넘나들며 내가 모르던 타자의 삶과 생각들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자와 공감하고 타자의 차이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보편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교실에서 문학의 이러한 역할은 때로 가능성이나 당위로만 남았습니다.
이 수업은 문학이 지닌 본래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힘을 문학교실에서 제대로 살려내고자 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문학작품에 대해 진정성 있는 심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 속에서 인간다움을 스스로 물을 수 있는 학습자를 키우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학교육은 당위나 도덕을 크게 외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간의 마음을 가진 바람직한 인성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